앞에 있는 경제발전소.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.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.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시간이죠. 따져봅시다. 오늘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뭘 좀 따져볼까요? 네, 오늘은 증세 문제를 좀 따지러 나왔습니다. 네, 코로나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워요. 사실은 기업들이 업황이 안 좋은데 네. 지금이 세금 올리자고 할 때냐, 남들도 다 깎아준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. 그런데 반면에 그 와중에 기업들은 그래도 돈을 좀 벌지 않았느냐. 네. 여기에서 걷어서 분배하는 게 조세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어떤 기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이 코로나 핑계 기업 부자 증세 압박하는 노동계라는 제목의 그 한국경제신문 3월 11일자 기사를 좀 먼저 좀 보면요. 일단 먼저 코로나 대응으로 국가 부채가 늘었기 때문에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. 다만 이제 뭐 이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내서 증세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 증세도 정부 책임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. 아, 그러면은 일단 이 회사는 대기업이나 부자들에 대한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이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세금을, 그러니까 돈이 더 필요하다. 여기에는 공감을 한다는데 그러면 세금을 어디서 놔야 되죠? 근데 이제 대기업하고 부자 증세는 안 된다는 입장이니까 이걸 좀 다시 뒤집으면 뭐 똑같이 이제 세금을 올리는 보편 증세를 하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세 같은 그런 간접세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와 같은 거죠. 부가세라는 게 우리가 물건 살 때 10%씩 네, 다 10% 붙어 있는, 붙이는, 그러니까 누가 뭐 내가 수입이 줄었든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든 물건 살 때 무조건 10% 더 내는 고세금을 올리자. 네네, 그렇습니다. 그 동의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. 예, 부가세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. 근데 이 저 보수 언론들이 이제 그 부자 증세나 대기업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가 좀 독특한데요. 네.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 상위 10%가 전체 소득세 80% 가까이 내고 소득 하위 40%는 그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. 소위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벌기 때문에 네네.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 40% 된다. 네네. 네. 근데 이제 이걸 근거로 하게 되면 사실은 소득세는 전면 과세거든요. 물론 이제 과세 표준을 따로 매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소득이 발생하면 뭐 저 1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그 전체 이제 그 과세 대상자의 40%나 되는데 그 소득이 없어서 못 내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부자 증세가 안 된다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소득이 적어서 세금 내기가 어려운데 그 세금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. 보편적으로 더 세금 낼 수 있는 세원을 확대한다. 보통 이런 표현을 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벌충을 하자. 그러면 세금을 감면하고 뭐 부자 증세라고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언론들별로 아니면 정치적 성향별로 입장이 좀 나뉘는 건가요? 네, 뭐 완전히 확연하게 좀 나뉘는 그런 상황인데요. 뭐 이런 뭐 한겨레 신문이나 이제 이런 진보 언론들, 개혁 언론들 같으면 부자 증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. 그리고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도 사실 그렇습니다. 뭐 미국이나 유럽의 이제 경제학자들 같으면은 대부분 이제 부자 증세, 그러니까 초고액의, 그러니까 저 소득 그 자본소득세나 뭐 네. 법인세 같으면 75%, 80%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. 반면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이쪽은 돈을 좀 벌었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네. 지난해 특히 언택트 관련한 기업들은 돈을 좀 벌었는데 왜 거기에다도 증세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나요? 그러니까 일단 부자들이 많이 내기 때문에 더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. 아, 지금도 많이 내는데 네네. 더 내는 건 부당하다.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소득 하위 40%가 그 소득세를 못 내고 있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고, 그다음에 그 하위 소득 계층들은
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득세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소득 지원 정책이라든가 뭐 임금 인상이라든가 소득 안정화 정책을 오히려 정부가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금이 더 필요하고요. 네.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그 부자 증세로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. 그러네요. 이게 한편으로는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지급하는 게 워낙 지금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건데 네. 지급을 하고 세금으로 걷어간다.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면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부자 증세가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저는 뭐 그 조세 정의라든가 공평과세 그리고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현재 지금 부자 증세를 하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지는데요.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 대응하면서 정부가 한 260조 원 정도를 썼거든요. 그러니까 근데 기업과 개인 모두 포함해서요. 네, 포함해서. 네. 근데 1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은 45조 원이 채 안 됩니다. 개인에게 통장으로 꽂아준 것은. 네.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그 갔어요? 나머지 한 220조 원 넘는 돈이 그 금융시장 부양책하고 그 대기업 지원으로 들어간 돈이에요.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135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초기에 금융시장 부양 패키지를 정부가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구조조정 지원 자금인데 기간산업 안정 그 기금을 40조 원 이렇게 했고 그다음 한국판 뉴딜도 사실상 대기업 지원 이제 자금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셈이죠.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220조 원 넘는 돈을 금융소득자하고 재벌 대기업 지원해 주는데 돈이 쓰였다는 겁니다. 기업들이 그 말하자면 세금으로 국가에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네네. 얘기인데 또 그쪽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돈을 지원을 받아야 일자리를 붙잡고 그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할 수 있지 않아요? 뭐 그래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돈이 그쪽으로 좀 들어갔고 만약에 이제 정부가 초기에 이제 금융시장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은 완전히 붕괴됐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초기에 이제 기업들이 신용경색이 이제 발생하면서 회사채가 부실해졌어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증권사가 동반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. 그때 빨리 이제 정부가 그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135조 원 플러스 알파를 밝혔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게 됐던 거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들에게 베푼 것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더 고민해보죠. 고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